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지요. 분명히 흘러간 줄 알았던 시간이 실은 내 방 구석에 먼지처럼 켜켜이 쌓여 있었다는 걸 깨닫는 그런 날 말입니다. 제 시간이 딱 그랬습니다. 10년 전 그 사람이 아무런 예고 없이 대문을 나선 그날 이후로요. 좁고 낡은 이 수선집에서 저는 매일 누군가의 해진 마음을 꿰매듯 옷을 고칩니다. 구멍난 주머니를 막고 헐거워진 단추를 다시 답니다. 남의 인생은 참 잘도 고쳐지는데 왜 제 인생의 구멍은 도무지 메워지지가 않을까요? 가게 한쪽 비닐에 쌓여 소중하게 걸린 저 회색 양복 말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아끼던 옷이에요. 금방이라도 돌아와 영순아, 내 양복 다려놨어? 라고 물을 것 같아 버리지도 못했습니다. 10년입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그 세월 동안 저는 매일 아침 저 비닐 위 먼지를 닦았습니다. 미련이라 부르기엔 너무 길고 사랑이라 하기엔 너무 시린 세월이었죠. 가끔은 집밥이 목구멍에 걸려 넘어가질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시장통 식당에 앉아 남들 사는 소음을 반찬 삼아 밥을 먹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어요. 제육볶음 한 접시에 밥 한 공기. TV에선 요즘 유행한다는 귀촌 부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목소리 살짝 쉰 듯 하면서도 끝을 흐리는 그 말투. 10년 동안 매일 밤 제 귓가를 맴돌던 그 소리가 텔레비전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올해 상추가 참 잘 자랐네. 당신이 고생 많았어. 숟가락이 떨어지는 소리가 제 가슴이 내려앉는 소리보다 작더군요. 10년 전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라며 낡은 점퍼 차림으로 나갔던 내 남편. 생전 고생했다. 한마디 건넬 줄 모르던 무뚝뚝한 그 남자가 저기죠. 화면 속에서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해사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이 제 자리였다는 듯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배고픔도 식당의 소란함도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오직 TV 속 남편의 저 낯선 다정함만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헤집어 놓더군요. 죽은 줄 알았습니다. 어디 이름 모를 길가에서 사고라도 당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사람 생일마다 혼자 미역국을 끓이며 울었습니다. 식당 밖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때리는데 이상하게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 사람은 저를 잊고 새 계절을 살고 있었는데 저는 왜 혼자 10년 전 그 겨울에 갇혀 있었을까요? 억울함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10년째 닦기만 했던 남편의 양복 비닐을 거칠게 벗겨냈습니다. 더 이상 수선할 수 없는 건 남의 바지 가랑이가 아니었습니다. 기워 붙이고 또 기워 붙였던 제 망가진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확인해야겠습니다. 저 남자가 정말 내가 알던 그 남자인지, 그리고 왜 나를 버리고 저토록 찬란한 봄 속에 숨어버렸는지 말입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 가게 문을 닫으려 합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다는 그 낯선 계절로 제가 직접 찾아가 보려 합니다. 사람이 귀신에 홀리면 이럴까요? 저는 밤새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 나왔지만 도저히 채널을 돌릴 수 없었죠. 화면 속 그 남자가 내뱉는 숨소리 하나, 눈짓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눈을 부릅떴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 본 것이기를, 그저 닮은 사람일 뿐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요. 화면 속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일이라곤 손끝 하나 까딱 않던 사람이었죠. 양말 하나 제자리에 벗어둘 줄 모르고 밥상에 국이 없으면
숟가락부터 놓던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남자는 어쩜 저리 고운 손길로 사과를 깎아 여자의 입에 넣어주는 걸까요? 천천히 먹어, 명희 씨. 당신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매일 깎아줄게. 순간 뱃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미소. 30년을 함께 살며 제가 그토록 구걸했던 그 다정함을 그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너무나 쉽게 뿌리고 있었습니다. 여보라고 부르는 그 음성에 묻어나는 살가움이 제 귀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소음으로 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제 인생의 유일한 등불입니다. 이 사람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 거예요. 등불이라고요? 그럼 당신을 기다리며 10년 동안 어둠 속을 헤맨 나는 당신에게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당신이 갈아치우고 간 낡은 부속품이었나요? 저는 오열하는 대신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거실에 홀로 울려 퍼지는 제 웃음소리가 마치 깨진 유리 파편처럼 제 가슴을 찔러댔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면 눈물도 안 나온다는 말, 그게 진짜더군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살아있는 걸 본 이상 제 10년의 세월에 대한 답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방송국 게시판을 뒤지고 건너 아는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강원도 정선 그 산골짜기에 이름 없는 한옥 한 채가 있다더라. 지인이 알려준 그 짧은 주소 한 줄을 종이에 적어 내려가는데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영순 씨, 내 바지 다 됐어? 어머, 어디 가나 봐? 예. 멀리 좀 다녀오려고요. 찾으러 갈 게 좀 있어서요. 찾으러 갈 게 무엇이냐고 묻는 단골 손님의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청춘인지 그 사람의 양심인지 아니면 잃어버린 제 자신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낡은 승용차에 몸을 싣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머릿속엔 오직 한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왜 그랬니, 진수 씨? 도대체 왜 그랬어야만 했니? 강원도로 향하는 길목마다 봄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더군요. 세상은 이렇게나 눈부시게 피어나는데 제 계절은 10년 전 그 남자가 나간 그 겨울에 멈춰 있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그 사람은 꽃 구경하며 웃고 사는데 나는 먼지 묻은 재봉틀 앞에서 당신 돌아오면 잎일 양복이나 닦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드디어 저 멀리 파란 지붕이 보입니다. TV 화면으로 보던 그 평화로운 집 말이에요.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려 차를 잠시 멈춰 세워야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그 남자를 만납니다. 10년을 죽은 줄 알고 제 가슴에 묻었던 내 남편, 아니, 이제는 다른 여자의 등불이 된 그 남자를요. 마당 너머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소리를 향해 발을 뗐습니다. 진수 씨, 당신은 오늘 당신 인생의 가장 큰 불청객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어떤 진실은 가까이 갈수록 사람을 숨막히게 만듭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강원도의 굽이진 길들이 꼭 제 뒤틀린 속 같습니다. 생전해보지도 않은 장거리 운전을 하며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핸들을 꽉 쥔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발은 자꾸만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습니다. 10년의 공백을 단 몇 시간 만에 메워버리려는 듯이 말이죠.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지더군요. 코끝을 스치는 흙내음이 너무 평화로워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나는 지옥 같은 세월을 보냈는데 이곳은 어쩜 이리도 고요한가요? 저 멀리 방송에서 봤던 그 파란 지붕이 보입니다. 집 마당에는 주황색 능소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담장을 넘고 있더군요. 능소화.
제가 참 좋아하던 꽃입니다. 남편도 그걸 알았죠. 예전에 스치듯 말한 적이 있거든요. 마당 있는 집에 살게 되면 대문 옆에 꼭 능소화를 심고 싶다고요. 저 꽃을 보며 잠시 바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나를 기다리며 심은 걸까? 나를 잊지 못해 내가 좋아하던 꽃을 저렇게 정성껏 키운 걸까? 하지만 그 기대는 1초도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담장 너머로 하얀 이불 호청이 너풀거립니다. 그 사이로 두 사람이 보이더군요. 그이였습니다. 10년 전보다 조금 마르고 머리칼은 희끗해졌지만 분명 내 남편 진수 씨였습니다. 그는 여자와 함께 이불 양끝을 잡고 털며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일자 여자가 애구구하며 고개를 돌리고 남편은 허허 웃으며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더군요. 아유, 조심해. 먼지 다 마시겠네. 명희 씨,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넣을게. 그 다정한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제 차 안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다가 이내 뜨거운 납덩이를 삼킨 듯 묵직해졌습니다. 저 남자는 저렇게 웃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좋아하는 꽃을 심고 저 여자가 마실 먼지를 걱정하며 저 여자의 이름을 부르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만 그 대상이 제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저는 차마 차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묶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고 싶은데 목구멍이 꽉 막혀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이라는 게 이런 거군요. 상대가 죽었다고 믿었을 때보다 상대가 나 없이 너무나 완벽하게 행복한 걸 확인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였습니다. 저 집은 제가 들어갈 틈이 없는 완벽하게 닫힌 세계였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지켜온 그 양복과 수선집의 정막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연극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죽은 게 아니라 저를 죽이고 새 인생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엎드려 있었을까요? 문득 주위가 조용해지는 기분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다 넣은 남편이 허리를 펴며 대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길가에 덩그러니 세워진 제 차로 향했습니다. 짙은 썬팅 때문에 안이 보이지 않을 텐데도 남편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챘는지 미간을 찌푸리며 천천히 대문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지금 당장 문을 열고 나가 뺨이라도 때려야 할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서늘한 기운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남편의 발걸음이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제 차 유리창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유리 한 장을 사이에 두고 10년 만에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게 된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소란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불같이 타오르던 분노가 차갑고 투명한 얼음처럼 변하더군요. 여보, 누구 왔어요? 누군데 그래요? 집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자 남편이 멈칫하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처음 보는 차인데 길을 잘못 들었나? 그는 여전히 제 차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의 일렁이는 의구심과 아주 미세한 경악.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 문 고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숨바꼭질을 끝낼 시간입니다. 당신이 길을 잘못 든 건지 아니면 내가 길을 잘못 찾아온 건지 이제는 끝을 봐야겠습니다. 차 문고리를 잡은 손끝에 서늘한 금속의 감각이 전해집니다. 이 문을 열면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을 멈춰 서 있던 저에게 후퇴란 없었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강원도의 맑은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숨이 막히더군요. 대문 앞에 서 있던 그 사람, 진수 씨와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하게 흔들립니다.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셔 흑빛으로 변하고 들고 있던 빨래 바구니를 놓칠 뻔하며 뒷걸음질을 칩니다. 귀신이라도 본 표정이었죠. 진수 씨, 오랜만이네. 제 입에서 나간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비명이라도 지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속이 텅 빈 것처럼 고요하더군요. 10년을 준비한 재회치고는 참으로 싱거운 첫마디였습니다. 남편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당 안쪽에서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해사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누구셔요? 우리 그이 아시는 분인가요? 여자의 목소리는 맑고 다정했습니다. 남편이 방송에서 그토록 사랑스럽게 쳐다보던 바로 그 여자였죠. 여자는 제 남루한 차림과 남편의 경직된 태도를 번갈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자, 이제 말해봐요.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 버리고 간 30년 세월이 누구인지. 남편의 눈동자가 바닥을 훑습니다. 비겁함이 뚝뚝 떨어지는 그 눈빛을 보며 저는 마지막 기대를 걸었는지도 모릅니다. 미안하다고, 죽을 죄를 졌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무릎이라도 꿇기를 바랐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직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하더군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야. 길을 잃었나 봐요. 모르는 사람.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히는 순간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불꽃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그가 돌아올 자리를 비워두고 매일 아침 그의 양복 먼지를 닦던 제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그 비겁한 문장 하나에 제 30년 결혼 생활과 10년의 기다림이 통째로 부정당했습니다. 순간 가슴속 어딘가에서 툭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억울해서 미칠 것 같던 감정이 신기하게도 연기처럼 흩어지더군요. 저 사람은 이제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랑했고 증오했고 기다렸던 그 남자는 10년 전 이미 죽은 겁니다. 제 앞에 서 있는 건 그저 자기 아니만을 위해 평생을 함께한 사람을 지워버린 껍데기뿐인 노인이었습니다. 누구신데 여기까지 오셨대요? 차 마시고 가실래요? 여자의 친절한 물음에 저는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픔이 아니라 비로소 찾은 자유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으며 남편을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경악 대신 안도감이 서서히 번지고 있더군요. 제가 소란을 피우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나 봅니다. 참으로 가엾고도 추한 확신이었죠. 아니요. 남편분 말씀이 맞네요. 제가 귀를 잘못 들었습니다. 제 대답에 남편의 어깨가 움찔합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미련 없이 뒤돌아 차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라는 인사조차 아까웠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거는데 백미러로 멀어지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제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더군요. 아마 제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안심하지 못하겠지요. 차를 돌려 마을을 빠져나오는데 눈앞이 자꾸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를 이제야 내려놓았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진수 씨. 당신은 평생 그 거짓말 속에서 살아. 나는 이제 내 계절로 갈 테니까.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면서도 허탈했습니다.
긴 터널을 막 빠져나온 사람처럼 눈이 부셨죠. 강원도의 굽이진 길을 내려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녁엔 시장에 들러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을 사야겠다고요. 나를 위해 아주 맛있는 밥을 지어 먹어야겠다고 말입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는 잃어버린 그 조각을 찾아 헤매는 가련한 순례인 줄로만 알았지요. 그런데 돌아보니 제가 잃어버린 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자신이었더군요. 이제야 겨우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신기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익숙한 옷감 냄새와 먼지 냄새가 저를 반깁니다. 어두컴컴한 가게 안 저를 짓누르던 그 회색 양복이 보입니다. 예전엔 저 옷이 남편의 몸인 줄 알고 애지중지 닦았는데 이제 보니 그저 낡은 천 조각일 뿐이더군요. 저는 재봉 가위를 들었습니다. 분노에 차서 마구 찢어발기려던 마음은 이미 정선 산골짝 어디에 버리고 왔습니다. 대신 아주 정성스럽게 실밥 하나하나를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깨에 들어간 빳빳한 패드를 빼내고 소매에 달린 단추를 떼어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해체하는 손길은 차분하고 정교했습니다. 밤새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늘 누군가의 해진 구멍을 메우기 위해 냈던 그 소리가 오늘은 다르게 들립니다. 저를 위해 울리는 경쾌한 노랫소리 같습니다. 튼튼한 양복천은 제 몸을 지켜줄 빳빳한 앞치마가 되었고 남은 조각들은 장을 보러 갈 때 들고 갈 튼튼한 가방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제 삶의 도구로 다시 탄생시킨 셈이지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장에 들러 평소엔 비싸서 고개만 돌렸던 한우 등심을 샀습니다. 빨갛게 잘 익은 제철 딸기도 한 바구니 샀지요. 나를 대접하는 일이 이토록 낯설고도 설레는 일인 줄 예전엔 왜 몰랐을까요? 영순아, 애썼다. 정말 애썼어. 노릇하게 구워진 고기를 입에 넣고 스스로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30년을 누군가의 아내로 10년을 행방불명자의 보호자로 사느라 고생한 저에게 주는 첫 번째 훈장이었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육즙만큼이나 제 마음도 풍요롭게 차올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작은 나무 팻말 하나를 꺼냈습니다. 밤새 정성껏 글자를 새긴 팻말입니다. 낡은 수선집 간판 옆에 영순의 의상실이라는 새 이름을 조심스레 걸었습니다. 남의 옷을 고치는 인생에서 이제는 제 인생을 직접 짓는 주인이 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칙칙했던 작업대 위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빛 속에서 제가 만든 새 앞치마를 두르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초췌한 여자가 아니라 단단하게 제 발을 땅에 딛고 선한 여성이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10년 동안 멈춰있던 제 시계가 비로소 째깍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화면 속의 계절은 여전히 그대로겠지만 영순의 계절은 이제야 진짜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